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코로나라 개성을 부리고 있는데 나라가 잘 되고 전 세계가 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 내준 거 기억하죠? 과제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 과제를 잘 안 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학기는 온라인 수업 다 대체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분들은 계속 듣고 과제하고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냈던 과제가 이거였죠. PSR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품과 서비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모습이 프레젠트라고 하면은 에센스 스탠다드,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에 대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품의 모든 사람들이 정설, 어떻게 보면은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 예를 들어서 빵이다 그러면 파리바게뜨 빵이든 뚜레쥬레 빵이든 모든 빵은 밀가루로 만든다, 이게 정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빵이 밀가루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원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시스템하고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을 이제 PSR이라고 이야기했죠. 중요한 거는 기본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들을 남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리버스 아이디어를 내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리버스 아이디어가 강하면 강할수록, 리버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실제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실현했을 때 굉장히 큰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표준을 뒤집으면은, 그 뒤집은 아이디어가 대박을 터지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뉴욕에 있는 회사인데요. 핫플레이스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청담동에 또는 압구정동에 굉장히 강남에 비싼 어떤 리테일 샵이 있습니다. 이 리테일 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1년 단위 계약을 해요. 그리고 통으로 다 임대를 해주죠. 통으로 다 임대를 해야 되고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3년 단위 이런 식으로 계약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기반의 기업들은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싶은데 오프라인 매장이 실제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해야 되고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해야 되고 모든 걸 통으로 임대해야 되니까 비싸서 실제적으로 임대를 갖다가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착안을 해서 만드는 회사가 블랙틴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매장 전체를 연 단위로 계약하는 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매장을 꼭 전체를 계약해야 되고 꼭 연 단위로 계약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뒤집어 버렸어요. 시내에 있는 핫플레이스를 갖다가 일부를 월 단위로 임대를 해버립니다. 아니, 내가 전체가 아니라 요 부분만 임대를 하고 요 부분을 월 단위로 한 2달만 또는 3달만, 아니 딱 1달만 해보면 안 될까? 왜냐면 본인이 무언가 상품을 내놓았을 때 본인이 실제적으로 요것들이 제대로 먹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거든요. 핫플레이스에서 누가 이 매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들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테스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편집샵 플랫폼, 그 블랙티나 회사는 편집샵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크기로 나누어서 기간도 맘대로 할 수 있고요, 월 단위로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블랙틴이에요. 그래서 역발상이 강할수록 비상식적이긴 하나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것이 먹힌다고만 하면은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이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매장을 직접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장에 한 코너에는 A라는 기업, B, 이런 코너는 뭐 B라는 기업, 이렇게 해서 월 단위로, 전체가 아니라, 그리고 연간 단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작은 일부에 대해서만 한 달, 2달 형태로 핫플레이스를 실제 빌려주는,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스타트업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페인 포인트를 잘 착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도 만약에 온라인에 뭔가 상품을 팔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매장을 한번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부분들이 온라인에서 줄 수 있는 경험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신사다. 무신사가 온라인에서는 강자이긴 하죠.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큰 강자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글쎄, 오프라인 매장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줄 수 있는 경험이 또 다르다 생각을 해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온라인의 강점들을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옮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경험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에서 아마존 고라는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나온 거고, 그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어요. 하나를 만드는데, 아마존 고 하나를 만드는데 100만 달러가 든다고 그래요. 이걸 갖다 근데 3,000개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0개면요 3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요. 근데 아마존은 고객과의 접점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접점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다양한 경험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볼 거긴 한데요, 페인 포인트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디자인 띵킹에도 나오는 방법론인데, 페인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모든 고객들이 각각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 입장에서 내가 느끼는 페인 포인트, 문제들의 총합을, 아픔과 눈물과 상처, 결핍과 부족에 대한 부분들, 욕망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총합한 것을 페인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페인 포인트가 각자 달라요. 온라인 브랜드 기업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 오프라인 스토어가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 공간 소유자, 다시 말하면 건물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의 페인 포인트, 이해관계자인 또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 각자 달라요. 이 각자 페인 포인트를 적어보고 분석해보고 실제로 이 내용 안에서 누구의 페인 포인트가 가장 큰가, 그리고 어느 사람의 어떤 부류의 페인 포인트를 우리가 해결하면은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누구의 페인 포인트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블랙틴이라는 기업은 공간 소유자, 고객, 오프라인 스토어, 온라인 브랜드, 요 네 가지 부류의 네 가지 그룹의 페인 포인트에 착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브랜드가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프라인 스토어가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 그리고 공간을 갖고 있는 소유자, 그리고 고객. 잠깐 여러분이 생각하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페인 포인트를 써보세요. 써보시고 나서 그 이후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